네, 이투스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EBS의 리얼킨 그레이스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EBS 수능 특강 영어 그리고 영어 독해편까지 한 번에 출간되었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에게 본격적인 수험생 레이스가 시작되었음을 알림과 동시에 따뜻한 봄, 이제 곧 있으면 벚꽃이 만개하는 봄이 다가올 것을 또 시사하기도 하죠. 사실 봄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지만 선생님은 특히나 봄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봄 이전에 겨울 동안 움츠러들었던 몸과 마음을 좀 녹여내는 그런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정말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누려보고자 이런 벚꽃 꽃길을 또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 연구실 조교와 함께 어떻게 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도 사실 현장에서 보면 많은 수험생들 그리고 이제 예비 고3 친구들이 겨울 동안 열심히 달렸다가 이게 좀 느슨해진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분골쇄신이라는 우리 그 결심을 다시 한번 가져보고 힐링하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이제 시작해야 하지만 자, 봄은 누구나 이렇게 좋아하죠. 그렇지만 정확하게 지금으로부터 1년 후 딱 정말 이맘때가 되겠네요. 이맘때 여러분들이 진짜 모든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진정한 꽃길을 걷게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상처 속에 흙투성이의 흙길을 걷게 될 것인지 여러분들 우리들 미래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우리가 꽃길을 갈 것이냐 흙길을 갈 것이냐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EBS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혹자는 이제 EBS의 시대는 끝났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그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생각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지금 이 기회에 전달하고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EBS 내용을 한 줄로 정리를 하고 간결하게 그리고 그 내용들을 암기하는 시대가 끝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망각하시면 안 되겠죠? EBS의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더 중요한 결정적인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영어는 절대평가의 시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선생님이 EBS가 여러분들의 꽃길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의 핵심은 바로 EBS를 통해서 EBS와 비연계까지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1등급을 노릴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특히 이제 이거는 좀 위험한 게 예비 고3들은 사실 잘 모르죠. 그래서 이제 EBS를 당연히 선배들이 많이 공부하니까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학교에서 뭐 수업 시간에 나갈 수 있고 내신도 범위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사리 그냥 접할 수 있겠지만 제일 위험한 게 사실상 작년에 수능을 본 친구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EBS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본질이 더 이상 체감 연계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연계가 된 거야 이게? EBS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게 제대로 내가 지금 확인이 안 된다.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제일 중요한 사실인데요. 자, EBS 지문은 더 이상 씹어먹지 않으면 정말 완벽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게 돼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더욱더 부담감이 가중된 것인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이번 2017 대수능에서 빈칸 추론이 몇 문제? 4문제 출제되었는데 그 중에 한 문제가 EBS 연계가 되었고 당연히 선생님은 그 지문을 정확하게 적중했습니다. 변형, 출제 문제, 가능 문제까지 적중시키는 하였으나 상당히 놀란 사실은 여러분 아마 풀어본 친구들은 아실 겁니다. 그 EBS 지문 분명히 내가 아는 지문인데 공부했던 지문인데 빈칸의 위치가 상당히 생뚱맞은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마 땅을 치고 후회를 했을 학생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지금 다시 공부를 결심한 친구들이라면. 그래서 제가 진짜 아이들이 과연 이걸 잘 골랐을까라고 하는 걱정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웬일. 저에게 바로 연락 온 친구들이 하는 말이 수능장에서 수능 치고 나서 바로 전화 온 친구들이 얘 그 지문은 보자마자 답을 골랐다고 말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진짜 저도 새삼 놀랬던 게 그 친구가 EBS를 씹어먹었던 친구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씹어먹었다고 하는 것은 5번 정도는 암기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5번 정도 보고 암기를 해야 하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지 않고 개괄적인 내용만을 정리하고 난 이 지문을 알아. 그러고 넘어가면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그러면 부담감이 상당히 가중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명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 어떤 때보다 영리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지문, 전체 지문 다 공부하시면 망합니다. 그건 제가 정말 자명하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문들을 다 하시면 그거는 안 돼요. 자, 그런데 그것도 요령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일예로 선생님이 이제 지금 올해 2018 EBS 수능특강 영어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편의 경우 지금 정확하게 게이트웨이 기출 문제를 제외하고 새로 수록된 문제가 262문제입니다. 거기서 선생님이 올해 이제 영어편 지문을 선정하는 개수가 EBS에 의한 절대지문 시리즈가 있죠. 거기에서 이제 영어편의 경우 100개 미만의 지문을 엄선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해마다 연간 이렇게 적은 숫자의 지문을 발췌를 했고요. 다만 이 100개도 상당히 제가 맥시멈으로 잡은 거죠. 사실은 본 그 영어편에서 3월 달에 곧 개강하는 영어편에서는 80여 개 지문밖에 선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100개라는 것은 선생님이 뭐 의도한 바는 아니었으나 6평, 9평, 사실 수능을 위해서 이제 뽑는 건데 6평, 9평에서도 선생님이 엄선한 지문들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제외하고 새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100개 미만이다. 그래도 100개는 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을 이제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강의를 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이제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능특강 영어편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목록이 이렇게 그대로 선생님이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1번부터 6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12번까지 쫘라락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작년 수특하고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조금 더 자세한 정말 EBS만의 꿀팁, EBS 공부법에 관한 꿀팁은 선생님 홈페이지에 EBS 꿀팁이라 그래가지고 TCC에 목록의 맨 첫 번째 항목에 있어요. 그거 꼭 이 TCC를 보는 친구들은 꼭 시간을 내서라도 그 TCC를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더 자세하게 물 셀 틈 없이 자세하게 설명해놨거든요. 여기서도 그래도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 12개의 항목들 중에서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은 엄선을 할 때도 이렇게 기준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살짝 이제 팁을 말씀을 드리면 한계는 조금 있겠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항목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좋은 지문들을 이제 무조건 선생님이 뽑는데 일단 뽑기는 뽑는데 이게 고민이 되게 많이 돼요. 왜냐면 이게 항목에 따라서 예를 들어 3번 문항의 환경, 자연, 재활용인데 그 지문들이 사실은 쏟아져 나오는 때가 있어요. 다 괜찮아. 막 예를 들어서 4개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다 괜찮다. 근데 그걸 나는 정말 다 가져가고 싶거든. 그렇지만 눈물을 머금고 빼야 될 수밖에 없어. 그 중에서. 왜? 항목이 골고루 출제가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거기에 각각 항목별로 나와 있는 애들을 골고루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무 많이 쏟아져 났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중에서도 또 괜찮은 지문을 더 뽑아서 다른 분야에서 빠진 게 없는지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자,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잘 들어. 계속 강조하는 건데 선생님이 EBS 수업 시간에 그 평가원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평가원에서 EBS 교재를 보고 발췌를 하는 거잖아. 그런데 평가원이 정말 좋아하는 소재는 정말 정해져 있어. 내가 늘 얘기하지만은 뻔히 정해져 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되게 신선하면서도 반전이 있는 그런 소재들 상당히 좋아해.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환경과 관련된 거. 작년에도 강조했지만은 환경 정말 평가원이 선호하는 소재거든. 정말 영순이야. 올해도 또 나올 거야. 한번 두고 봐봐. 근데 그 환경 문제가 뻔하잖아.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 거고 맞지? 그런데 환경 오염을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 우리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 그 평가원에서 선호했던 지문이 뭐야? 기출됐던 EBS에서 나왔고 제가 정확하게 적중시켰던 지문이 뭐냐면 야 환경 오염이 꼭 나쁜 걸까? 이래버리는 거야. 환경 오염이 꼭 나쁜 거야? 개소리 같니? 아니. 자, 잘 들어. 또 중요한 얘기 한 번 더 나간다. 반전은 반전인데 개소리를 하는 지문이 아닌 정말 논리적인 근거를 딱딱딱 제시하는 완벽한 단락 전개 방식을 보이는 글을 엄선해 교수님들은. 알겠어? 그러니까 소재가 반전이고 신선한 것까지는 좋은데 무조건 뽑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완벽하게 딱딱 떨어지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완벽한 논리 구조를 단락 전개 방식을 선호하신다 이거야. 그러니까 환경 같은 경우에도 논거를 꼭 오염이 되면 예를 들어서 예시가 극지방이 얼음이 녹고 있잖아.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그래 안 그래? 맞지? 그 지구온난화 이런 거잖아. 그런데 그런 것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야. 왜냐면은 극지방의 자연 보호, 거기 탐사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아지는 거고, 만약에 그 돈이 없어서 추운 지역의 사람들이 난방을 꼭 해야 되는데, 이제 온도가 점점 상승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난방비가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되게 참신하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됨으로써 긍정적인 사고를 도출하는 그런 질문이 나왔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환경이 너무 중요해서 예시를 들었고 또 다른 부분을 예시를 들어보면 올해 기출된 거 2017에 기출된 거 보면 잘 들어봐. 언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또 적중시켰고 기출됐던 이제 질문을 보면 언어는 각각 다 다르지. 국가마다 다르잖아. 그지? 문화마다 다르지. 그 다른 언어가 의사소통을 하는데 좋을까 나쁠까? 여러분. 당연히 나쁘겠지. 말이 안 통하잖아. 그렇지만 그 지문에서는 뭐라 그랬어? 어떤 면에서 좋다 그랬는 줄 알아? 사람이 각각 생각이 다르니까 전혀 새로운, 뜬금없지만 새로운 생각들을 창조해내는 강력한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전개를 했지. 그런 것들도 중요한 지문으로 발췌가 됐고, 그 다음 10번 같은 경우에 대인관계는 사실 언어와 대인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 이걸 이제 접목한 지문 중에서도 또 어떤 게 있었느냐. 되게 정말 이거는 반전이었어. 주제가 뭐냐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봐. 의사 전달을 할 때, 의사소통을 할 때 내가 상대방의 얘기를 하는 게 모호한 게 좋아 나빠? 당연히 나쁘다고 생각하지. 그거 주제로 고른 새끼들 다 틀렸잖아. 그럼 어떡해? 오히려 그 모호한 게 더 의사소통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같지? 아니야. 근데 논과가 상당히 확실하다고. 물 쓸 틈 없이. 어떤 논과를 제시했는 줄 알아? 이런 거. 창의력을 만들어내는데 각각의 모호하니까 각기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각각 새로운 그러면서도 창의적인 생각들을 도출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거지. 어때? 이런 식으로 논리가 완벽한 이런 글들은 평가원에서도 특히 교수님들이 좋아한다는 거야. 이 정도면 진짜 선생님 필살기 엄청 많이 던져준 건데 꿀팁이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그러니까 지문도 네가 공부하면서도 그냥 맹목적으로 하지 말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런 고급 팁들을 투척하는 겁니다. 자, 요 정도면 된 것 같고요. 더 자세한 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앞에 TCC 꼭 EBS 꿀팁 TCC 확인해 주시고요. 근데 내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어떤 일부 친구들은 내 그렇게 힘들게 차라리 그냥 EBS 그냥 내 버리고 간다. 이렇게. 그리고 뭐 연계도 잘 모르겠다. 뭐 씹어먹는 거 비효율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 2등급 이하 친구들은 말할 가치도 없고 불안한 1등급 있죠. 정말 경계 대상 1호인 불안한 1등급 수험생들을 위한 가장 확실한 보험이다. 뭐가? EBS가.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들 잘 들어. 시험장 있잖아. 올해 수능장 시험장 한번 떠올려 봐봐. 그 긴장감, 그 압박감 속에서 보자마자 정답을 고르는 지문이 있다고? 그럼 그 시험 올킬이야. 너의 그 자신감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이건 네가 시험장에서 올해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될 텐데. 정말 단 한 문제라도, 물론 한 문제는 아니지. 선생님이랑 하게 되면은 아무튼 네가 제대로 공부만 했다면 최악의 경우까지 한 5개 지문은 보여야 되는 게 네가 제대로 EBS를 공부했다고 하는 거지. 안 그럴 것 같으면 하지 마. 그냥 완벽하게 씹어먹지 않을 것 같으면 하지 말라 그랬다 분명히. 진짜 그거는 비효율적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험장에서 보자마자 답을 도출해내는 그 희열을 느끼는 순간 자신감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사실 영어는 외국어이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이 점수의 절반을 차지한다. 아니 그 이상을 차지할 수도 있어. 여러분 이건 상상을 초월해. 이거 네가 직접 경험해봐야 돼. 그 6평에서 9평에서 일단 먼저 경험을 해봐. 선생님의 적중 능력은 사실 더 이상 말하기도 그렇지만 사실이니까 말은 해야지. 선생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꼭 참고해 주길 바래. 작년 것까지 다 나와 있거든. 이제 그런 것들. 근데 어쨌든 간에 제대로 공부를 한 친구라면 제대로 된 엄선된 좋은 지문을 통해서 이게 자신감을 업되고 이게 영어가 외국어기 때문에 너네 다 국어도 그런 경험 하지 않냐? 특히 근데 영어는 외국어다 보니 하얗게 내가 평소에는 어느 정도 읽는데 분명히 실력이 있어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 환장하는 거야. 시험장에서 딱 봤는데 그날따라 긴장되고 앞에 국어 수학을 망쳤어. 그럼 영어는 백지 상태가 된다. 안 보인다. 답이 안 보여. 그럼 당연히 결과는 뻔한 거 아니야? 그지? 거기서 지면 안 돼. 알았어? 그 다음 진짜 중요한 얘기가 EBS 지문을 통해서 비연계를 우리가 완벽하게 해결해야 된다는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해 줄게. 여러분들이 또 오해할 수 있을까 봐. 선생님이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EBS 지문에서,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던 그 지문에서 강조했던 단어 그리고 단락 전개 방식이
선생님이 말한 리딩 스킬에 접목된다고 볼 수 있지. 그것이 그대로 비연계 문제로 적용이 되더라 이거야. 비연계. 무슨 말인지 이해해? 야, 너네 또 확인해봐라. 어휘, 올해 2017 어휘와 그 다음에 삽입 문제 같은 경우 어휘는 EBS 연계였고 그 다음에 삽입 같은 경우 삽입 중에 하나가 이제 비연계였는데 선생님 그거 해설 강의 하거든? 수능 해설 강의 한번 봐봐. 삽입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EBS에서 늘 했던, 많이 적용했던 그 리딩 스킬이 그대로 먹히는, 지문은 다른 거니까 그렇게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의심하지 마. 그렇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EBS를 아까 그러니까 EBS와 비연계를 같이 공부해야 된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EBS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리딩 스킬, 지식들을 적용해봐야 된다는 거야. 연습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 이 EBS를, 자, 지금 질문이 많아. 그런 질문이 많은데 EBS를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지금 푸는 게 맞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학생 친구들은 어쩔 수 없어. 학교에서 진도가 나가면 그냥 그걸 따라가야 되겠지.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드립다 EBS.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EBS만 외웠던 친구도 있잖아. 실력이 부족해서 불안하니까 EBS 공부한 것까진 좋아. 씹어 먹은 것까진 좋은데 아까 그 빈칸 보자마자 맞췄던 친구도 다 좋아. 근데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선생님이 찝어주신 거는 보자마자 답 다 골랐어요. 점점점. 그게 뭘 의미해? 비연계해서 안 된 거야. 그게 선생님 너무 안타깝지. 그러니까 EBS만 판다고 되는 거 절대 아니야. 오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EBS를 공부하기 이전에, 풀기 이전에, 수능 특강 풀기 이전에 너 기본 실력을 탄탄하게 하진 않으면 소용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선생님 맨날 지금 절대평가 최적화 이 얘기가 같은 맥락이야. 그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 커리큘럼을 얘기를 해보면 선생님은 이번에 절대평가 최적화라 그래가지고 피나는 노력 끝에 개념 강좌를 딱 2개로 초합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강좌를 개념의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확하게 해석하고 업보, 여기는 리딩 스킬, 단락독해 어떻게 할 것인가 정리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은 EBS 예언 절대지문 시리즈를 수강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공부를. 아니면 그러니까 이것도 이 수업을 듣는 것보다는 네가 기본 예시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을 잘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EBS 문제를 푸시라 이 말이에요. 밑도 끝도 없이 풀지 말고 연습력. 그리고 그런 친구들 많더만. 선생님 저 기출문제 많이 풀어가지고 이제 답이 생각나가지고 풀 문제 없는데 없나요? EBS가 그나마 시중에서 팔리는 지문들 중에 문제들 중에 가장 질이 좋아. 그나마. 그리고 기가 막히게 선생님이 엄선한 지문들은 아니면 좋은 지문들은 선생님의 리딩 스킬, 독해 바이블에서 다루는 리딩 스킬이 그대로 접목이 돼.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놀랍다니까. 내가 소름 돋는다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면 된다. 그러면 이 3개를 다 완성을 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1등급은 당연히 나오겠지.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지금까지 열심히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EBS, 자, 마지막 결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꽃길을 걸을 수 있다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일단 EBS 드립다 풀기 전에 어떻게 기본 실력을 탄탄하게 쌓은 다음에 그것을 내가 활용해 볼 수 있는 연습, 또 연습. 연습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는다면 다른 문제 또 뭐 풀어요? 이런 어리석은 질문은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영어 절대평가 시대입니다. 정말 그 어떤 때보다 영리하게 공부하셔야 될 시기가 왔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이 EBS 공부법 TCC를 찍어봤는데요. 앞으로도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꼭 우리 그레이스 패밀리뿐만이 아니라 이투스 수험생 전 수험생 여러분 반드시 내년에 이런 꽃길을 같이 걷기를 소망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